안녕하십니까. 민법 기초입문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자, 법률행위,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중에서 일반적 효력 요건 세 가지.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자, 요거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과 관련돼서 반대. 불완전한 거.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일치는 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를 불완전한 의사표시라고 했고 네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의사의 흠결이라고 부른다 그랬고 그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의사를 표시한 사람,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를 의사의 의식적 흠결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지난 시간에 봤죠? 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통정 허위 표시. 그래서 통정이란 건 합의 말이야, 합의. 통모라고도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허위의 의사표시가 지난 시간에 봤던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갑이요, A 토지를 팔 생각이 없어. A 토지를 팔 생각이 없는데 A 토지를 팔겠다고 표시했어. 자, 갑은 A 토지를 팔 생각이 없이 팔겠다고 표시했으니까 비진이죠. 자, 누구한테 했냐? 을한테 했어요. 자, 이때 을 A 토지 살 생각이 없어. 근데 사겠다고 표시했어. 을도 비진이죠. 갑은 A 토지를 팔 생각이 없음에도 팔겠다고 표시했고 을한테 을도 A 토지를 살 생각이 없는데 사겠다고 표시했으니까 갑도 비진이가 있고 을도 비진이가 있어요. 근데 표시가 일치해. 그죠?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계약을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갑과 을은 실제로 매매 계약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계약을 한 것처럼 꾸몄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허위 표시예요. 그래서 허위 표시의 대표적인 게 가장매매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이 표시를 말하는데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이란 갑이 을에게 비진이, 을도 갑에게 비진이. 근데 표시가 일치. 이게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표적 예가 가장매매가 됩니다. 갑이 채권자의 경매를 피할 의도로 채권자한테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갑소유 부동산을 경매하려고 해. 그걸 피할 의도로 친구들과 짜고 통정, 통모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몄다. 가장매매. 이게 바로 통정 허위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런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무효예요, 그냥.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무효입니다. 갑이요, 을하고요, 갑소유 A 토지를 가장매매를 해서 등기를 넘겨놨단 말이지. 가장매매 무효라 그랬죠. 등기 무효라 그랬죠. 가장매매가 무효니까 을등기도 무효다. 을등기가 무효라는 건 A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자가 설령 을이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는 무효고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을등기가 무효라는 건. 또 이런 가장매매와 같은 허위 표시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반사회 질서에서 봤던 불법 원인급여라는 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지. 다시 말해서 갑이 을과 가장매매 기초에서 을에게 등기를 이전한 것, 이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라는 뜻이야. 등기를 이전한 건.
그러니까 가분들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 돌려달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걸 반사회 통정허위 표시를 한다. 가장매매 무효, 가장매매에 기초한 등기도 무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갑, 을, 가장매매, 등기. 근데 가장매매도 무효, 등기도 무효라 그랬는데 을이요, 병한테 팔아버려요. 이렇게. 병. 갑, 을이 아닌 자니까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매매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병은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 가장매매가 있고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을 때 병은 요 A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받겠지. 그 A 토지 등기부의 소유권자가 을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은 이 등기가 유효라고 믿을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병은 모를 거란 말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병은 을을 소유자라고 믿고 을하고 거래한 거예요. 갑과 을의 가장매매가 있고 그래서 을 등기는 무효고 그래서 을은 권리자가 아니고 라는 걸 병은 모르고 거래했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 107조 2항에서 규정을 만든 거예요. 형 갑과 을의 가장매매 허위 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를 모르고 있는 제3자에게는 야 너도 무효야 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병이 선이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107조 2항에 의해서. 요렇게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요렇게만. 107조 1항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다. 2항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의 의미를 가장매매 사례 가지고 이해하자. 통정허위 표시 가장매매는 무효다. 따라서 이에 따른 등기도 무효고 따라서 소유자는 갑이다. 하지만 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을과 거래한 병은 107조 2항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의미로 108조 허위 표시를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오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의사표시한 사람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착오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요 시험을 보는데 답을 3번 골랐고 3번에다 마킹을 합니다. 근데 엉뚱하게 4번에 마킹을 했어요. 알고 모르고 했겠죠. 갑은 물건을 하면서 주문서에다가 개당 1,000원에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깜빡하고 0을 하나 더 썼어. 이렇게. 의사는 개당 1,000원. 표시는 개당 10,000원.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모르고 했겠죠.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의사 표시한 사람,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 이게 민법상 착오입니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한다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걸 착오라고 한다. 자, 이런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109조에서 원칙이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요 착오한 사람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 취소. 그리고 취소를 하면 이 표시는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야. 근데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단 착오가 있을 때 유효하되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취소 요건이 따로 규정이 된 거예요. 취소 요건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돼요. 그냥 착오여서는 안 돼요.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중요 부분이냐 라는 의문이 들겠죠. 이제 그걸 대법원이 설명을 해놨어요. 이런 게 중요 부분이다. 이제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착오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합니다. 자, 여기서 중대한 과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착오라는 것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였죠? 선의예요, 선의. 그 선의가 선의 무과실이 있고 선의 과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백구조는요, 과실을 또 나눈 거야. 가벼운 과실, 경과실과 무거운 과실, 중과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는데 중과실이 있을 때만 취소를 못하는 거고,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어쨌든 요렇게 구조를 요렇게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정리. 착오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표의자가 모르는 걸 말하고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으며, 취소하기 위한 요건 두 가지를 만들어 놨다.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그냥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백구조이랑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오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 착오는 가장 대표적인 게 표시를 착오하는 거다. 의사는 1,000원, 표시는 10,000원. 이걸 표시상 착오를 한다. 그 다음 내용상 착오라는 건데, 이거는 표시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화폐 단위도 한글로 쓰면 원이고 중국 화폐 단위도 원이죠. 근데 한자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둥글 원자를 쓰죠. 중국은 으뜸 원자를 씁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 화폐 단위 둥글 원자와 으뜸 원자가 의미가 같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1,000원 둥글 원자를 써야 되는데 으뜸원으로 표시를 해버렸어요. 즉, 요 으뜸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결과 표시를 잘못했잖아. 이런 게 내용상 착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동기의 착오라는 게 나왔네요. 우리 동기의 불법이라는 거 하나 본 적 있죠. 동기라는 게 뭐였어요?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였었죠. 예를 들어서 갑소유 A 토지가 있어요. 자, 을이 이 A 토지를 사려고 해. 매수 이유, 공장 지려고. 이게 동기야. 을이 공장이 필요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되고 물색을 하다 보니까 딱 맞는 A 토지가 있어. 그래서 저 A 토지에다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저 A 토지를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야. 즉 을이 A 토지를 매수하는 이유, 동기가 공장 신축이야. 그래서 갑한데 가서 나는 A 토지를 사야 되겠다.
매수 의사를 가지고 A 토지를 팔아라 라고 표시했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을은 A 토지를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A 토지를 사겠다고 표시했으니까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 그죠? 일치하죠? 을이 A 토지를 살 생각으로 B 토지를 팔아라 그랬으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했겠지만 A 토지를 살 생각으로 A 토지를 팔아라 그랬으니까 의사 표시는 일치해. 두 번째, 그 A 토지를 사는 이유가 공장 신축이야.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그 땅이 A 토지가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공장을 지을 수 없었던 땅이야. 이런 걸 동기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만 그 의사 표시를 하게 된 이유, 동기와 공장 신축, 실제 상황, 공장 신축 불가, 이게 불일치하는,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만 동기가 불일치하는 걸 동기의 착오라고 하고, 동기의 착오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백구조 착오다 아니다. 아니다란 말이죠. 백구조 착오는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설령 동기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해요. 다만 동기의 불법처럼 예외적으로 백구조 착오가 돼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지. 그걸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일단 오늘은 동기의 착오가 뭐고 원칙적으로 어떻게 처리한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기초과정에서는 자, 어쨌든 이렇게 착오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처음부터를 소급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계약을 했어요. 6월 10일 날 갑이 계약을 만약에 착오로 취소하면 이 계약은 6월 10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소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범죄나 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는 때가 행위한 처음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소급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5월 10일 계약을 했는데 5월 25일 날 등기를 넘겨주고 6월 10일 날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6월 10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5월 10일부터 무효가 됩니다. 이런 걸 소급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자, 이제 불완전한 의사표시 마지막.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 즉 사기나 협박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사기나 협박을 당한 법률행위는 의사표현이 일치하지만, 예를 들어서 갑이요, A 토지를 을에게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증여하겠다고 표시했어. 근데 을로부터 사기당했어. 협박을 당했어. 이렇게.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사기나 협박을 당한 경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과는 좀 다르죠. 자, 이런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 민법은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해. 착오하고 똑같아. 하지만 뭐 할 수 있도록 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했어요. 사기나 협박을 당한 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고, 취소하면 착오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 사기, 강박,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1항, 2항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갑이 을과 계약을 할 때 을로부터 사기나 협박을 당한 경우하고, 갑이
을과 계약을 할 때 갑의 상대방 을이 아닌 제 3자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 이렇게. 그죠? 요 밑에 거는요. 이 다단계 같은 거에서 많이 써먹죠. 갑이 병으로서 사기당해갖고 병에 사탕발림에 속아서 을하고 계약을 하는 거. 뭐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게 110조 1항이고요. 요게 110조 2항입니다. 자, 요 경우에 1항은요. 갑은 그냥 취소하면 되죠. 근데 요게 문제야. 갑이 을과 계약을 하는데 을이 아닌 제3자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면 을이 당연히 반발을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마련된 게 2항이에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갑이 을과 계약을 할 때 을이 아닌 제3자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했을 때는 상대방 을이 갑이 병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하고 계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갑이 병으로부터 제3자 사기나 협박을 당해서 나하고 계약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갑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을이 전혀 몰랐어. 갑이 병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해서 나하고 계약을 한다는 사실을 을이 전혀 몰랐어. 전혀 몰랐어가 뭐야? 선의무과실. 이때는 갑은 취소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 110조 2항이다. 이런 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랍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과정에 사기, 즉 기망이나 협박, 즉 강박과 같은 외부적 간섭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사람이 착각에 빠지거나 공포심이 생겨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말하게 되고요. 즉 의사 형성 및 표시하는 과정에 타인의 부당한 간섭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를 사기 강박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의사표시는 일치하기 때문에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과는 구별해야 되고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자, 현재는 유효죠. 근데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지. 이렇게 유효지만 무효로 바뀔 수 있을 때 이런 걸 흔들리는 유효, 유동적 유효라고 합니다. 유동적 유효.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상대방의 사기 강박과 제3자의 사기 강박. 상대방의 사기 강박은 그냥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제3자가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는,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갑이 을과 계약을 하지만 병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는 그 사실을 을이 전혀 모르고 있었을 때는 갑은 취소 못한다. 을이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갑은 을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취소해버리면요. 을이 왜 취소하냐고 반발한단 말이지. 이럴 때 갑은 을한테 야, 너 내가 병으로 사기당했다는 사실 알았잖냐. 너 알 수 있었잖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두 가지.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하는 경우와 제3자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무효가 된다. 근데 차고나 사기 강박도 공통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을이 다시 병과 계약을 했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어. 근데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해버렸어. 그럼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병이 문제가 되는데, 병이 만약에 갑과 을의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을의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했다. 그럼 병은 또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즉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이 만약에 그 계약을 차고나 사기강박을 이루 취소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는 나와 을의 계약은 취소해서 무효다. 그래서 너도 무효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의 제3자는 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 행위의 일반적 유효 요건,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없으면 어떻게 되나? 법률의 목적 확정되어 있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개념과 못 갖추면 어떻게 되나? 특히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된 반사회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 마지막,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총 4가지. 지인에 의한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각각 어떤 것이고 효과는 어떤 것인가? 기본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특별 요건 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대리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들어달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갔다가 또 듣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빨리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대리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